예, 안녕하십니까. 유시나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지금 17일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13% 넘게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죠. 이때 주가가 28,000원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이 하단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 25,000원 상단까지 조정을 좀 받았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재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래나노텍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을 때 이때도 이 25,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그 3월 달에 보시면은 이 강력한 저항대 구간인 이 25,000원 구간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렇게 정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던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랑 4월 달에 교환 사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내용을 좀 보게 되면 3월 29일이랑 4월 3일에 이 19,900원 교환 사채를 진행했었죠. 이 75,000주랑 27만주 34만주 정도 교환 사채 청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주가를 좀 보게 되면 3월 29일 고점이 34,200원, 4월 3일 36,900원에 교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때 청구한 날짜를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한 차례도 진행을 하지 않았죠. 지금 남은 물량이 37만 정도가 남았는데, 이 물량을 최소 36,900원 상단에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랑 2차 전지의 그 필수 소재죠. 이 수산화리튬 두 가지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반도체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이 삼성전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광학 필름 매출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수산리튬 쪽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첨단 소재는 주요 고객사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대형 2차 전지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죠. 이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한 계약에서만 이 3천억 이상 이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작년 미래첨단 소재 매출이 거의 6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튬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올해 공장 캐파를 증설을 했죠. 이 공장 준공식까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생산 캐파를 14,000톤에서 4만 톤까지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 소재는 수산리튬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생산 캐파를 14,000톤에서 4만 톤까지 증설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수산리튬 가격인데, 지금 가격을 좀 보시면 지금 3월 달까지 지금 7만 달러를 돌파하던 리튬 가격이 지금 5월 달부터 4만 달러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수산리튬은 중국에서 70% 넘게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튬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중국이랑 이 가격 경쟁력이 좁혀지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한테는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게 주요 고객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요 고객사 중에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호주랑 칠레의 광산을 보유한 SQM이랑 7년간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10만 톤이면 전기차 배터리 200만 대 이상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요 고객사가 그 생산 캐파를 확대하게 되면은 미래첨단소 역시 수주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장 그 생산 캐파를 확대를 하면서 4만 톤까지 증설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미래첨단 소재가 이 생산 캐파를 14,000톤에서 4만 톤으로 증설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8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엄청나게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매출 레벨업이 상당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미래나노텍은 지금 몇 차례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다 분석해 놨습니다. 보시면 기업 전망이랑 보도 자료, 그리고 신규 매수 구간,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대응 전략 자료에 다 넣어놨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점까지 반등을 했을 때 얼마에 매도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제가 작성해 놨습니다. 지금 대응 전략 자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이 미래나노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에 대해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단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씩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이 단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단타는 8시 30분에서 40분이 장전 시간의 거래 시간이죠. 제가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발송해드립니다. 종목을 발송해드리면 종목을 시장가로 진입합니다. 시장가로 진입하시게 되면은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되죠. 이 체결될 종목은 5%에서 7%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오전에 한 종목씩 계속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을 매일 한 종목씩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타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릴 건데, 히든 종목을 보시면 지금 3년 정도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보시면 3년 매집이 완료가 됐죠. 이 저점 대비 1000%까지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현재 거의 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재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종목이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히든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히든 종목을 보내드릴 때는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대응 전략,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발송해드립니다. 지금 여러 종목이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히든 종목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이 부분을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나갔던 히든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3월달에 강원에너지가 나갔습니다. 이때 보시면 9,400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300% 정도 수익이 발생됐죠. 그 자이글도 마찬가지죠. 지금 6,800원이 그 3월달 들을 때 시가였는데 고가가 38,900원, 거의 500% 가까이 단기간에 수익이 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2월달에 나가던 종목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게 13만원 구간에 들었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3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히든 종목은 보통 한 달에 2달 정도 이렇게 약간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 연락 주셔갖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주식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 한 장을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주식 지표들은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이런 지표들의 구성 요소나 이런 프로딩을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즉 우측에 보시면 이 분배 같은 경우는, 이 분배는 이 상장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레시어나 온페어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결국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이 EPS, 이 주당 순이익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한 이 발행된 유통주식 수를 나눈 수치를 말하는 건데, 이 한 주가 1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억인 기업이 발행된 보통주가 10,000주를 발행했을 때, 지금 이 당기순이익을 발행된 보통주로 나누게 되면 EPS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 EPS를 아시면은 PER, 주가수익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ER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를 방금 전에 구한 EPS로 나누게 되면 기업의 주가를 10만원이라고 하고 방금과 EPS를 나누게 되면 이 PER 10이 나오게 되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EPS랑 PER을 알면은 이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이 PER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과거 데이터죠. 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증권에서 쉽게 계산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이 펀더멘탈에 보시면 여기 EPS랑 이 PL 값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과거 5개년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여기 EPS랑 PER 값이 나와 있습니다. 5년치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엑셀 데이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5개년이랑 미래 3년치를 엑셀로 다 옮겨 놨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미래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로 갈수록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EPS랑 PER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했죠. 지금 이 EPS랑 PER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이 되는데, 특히 이 PER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이슈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이 과거 5개년치를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5개년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21.21나 이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을 내년 지금 PER 가격으로 넣어놓게 되면은 21.21이죠.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보유한 값이 내년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EPS랑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기업이 적자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투자를 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